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어제 저희 아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해외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의대도 입학 시험들이 다양합니다. 학교 자체 입학 시험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 플러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학 적성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은 다릅니다.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의대 입학에 이 학생이 적당한 학생인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테스트들은 당연히 이제 시험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직, 우리가 말하는 논리죠. 그리고 critical thinking skill,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데 좀 그냥 critical thinking, 그리고 problem solving skills, 문제 해결 능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요런 거 플러스 어떻게 보면 생물, 화학, 물리, 그리고 수학 능력, 요런 이제 학교마다 그 나라마다 좀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축들을 가지고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테스트 결과가 또 중요한 그 국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력이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비판적 사고나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가, 제가 예전에도 아이한테 그 논리 이런 강의를 권해준 적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듣다가 거의 중후반부에서 그냥 잠깐 멈췄었어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몇 번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 아빠한테 약간 아빠는 그거 다 못 들었지, 나는 다 들었는데. 근데 제가 좀 머쓱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논리력이나 기본적으로 로직, 크리티컬 띵킹, 그리고 그런 프로블럼 솔빙 능력들은 여러분 오랜 기간 좀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그 영어에 있어서도 이제 공부로서 그 과목으로서의 영어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리딩이나 이런 능력은 제 아이는 그냥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원어민 같은 아이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목, 한국 아이들이라고 해서 모두 국어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캐나다에서도 거기서는 ELA라고 하는데 국어를 한 번도 최고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내내. 하지만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달라지잖아요, 수준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리딩 능력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지 국어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리딩 하면 한국에 읽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 리딩 능력을 그냥 단지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글을 이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한국 분들이 왜 영어에 있어서 리딩하면 그냥 읽고 해석하는 이것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리딩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전 같은 거 많이 읽고 정말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한국 분들 많이 하시는 SAT, 미국 그 대학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도 저도 그 강의를 했었지만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은 겁니다. 책 많이 읽는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은 아시죠? 웹툰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만화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도 고전들 말하는 겁니다. 꼭 읽어야 될 그런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 학년에. 그런 거를 꾸준히 게을리하지 않고 잘 읽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오랜 기간 그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수한 학생들도 있고 조금 아쉬운 학생들도 있고. 근데 제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는 그 테크닉이나 그런 스킬들을 저희가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한테 둘이 있을 때 그럽니다. 아니, 쟨 저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그럼 제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디서 배워? 유튜브에서 배웠지. 네. 뭐 틀리지 않겠죠. 어떤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배웠겠죠. 근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수학 문제집을 보통 한국에서도 이제 중학교 생활할 때 한 세네 번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푸는 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루틴들이. 그리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가 필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이런 뭐 핸드아웃물들, 뭐 프린트물들 이런 거 정리하는 거, 그리고 노트 필기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네. 오랜 그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제가 봐도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난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난 이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제 와이프도 공부를 저보다 훨씬 잘했지만 와이프도 좀 그런 면에서는 혀를 내두릅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잔기술, 저는 그거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걸 잔기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작은 기술들을 코칭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큰 줄기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한테 리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도서관에 늘 캐나다에 있을 때도 정말 그 추운 겨울에도 가족들 손잡고 도서관에 거의 일주일에 주 5일 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면. 실컷 놀게 하고 도서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책을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같이 독서 타임도 많이 갖고 세 가족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아이한테 큰 중심을 잡아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지나고 보면. 그리고 아이한테 어떻게 공부해라 막 이런 작은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다고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리딩의 중요성, 책 읽기의 중요성. 제가 아이한테 공부하란 말은 거의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한테 빈번하진 않지만 책을 읽으라는 말은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뭐 많이 읽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제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늘. 하지만 그냥 평균치 치고는 많이 읽는 아이가 분명합니다. 책을 그리고 늘상 읽어야 된다는 걸 아는 아이고요. 저는 아이한테도 어떤 중심축을 말해주고 그 중요성을 알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세하게 디테일까지 알려줘서 좋은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가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서 더 발전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아이가 막 0.1%의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아이는 10% 내에 아니면 20% 내에 그런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잘 큰 줄기를 큰 축에서 코칭을 해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아빠입니다. 제가 너무 무모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결과로 증명해라.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 1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루트대로 갔을 때 12년이란 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된다고 치더라도,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2년이란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 12년을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됐어? 되고 나서 말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다 의사가 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해외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하고 구조가 다른 것뿐이지 결국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명칭은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최종 생각하는 거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문 용어들을 제가 사용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냥 미국에서 말하는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1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장기전입니다. 그 장기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내공을 저는 아이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잔기술로 이런 그런 작은 테크닉이 모여서 또 큰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줄기는 늘 제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12년 과정 동안 다 제가 해줄 수는 없겠지만 향후 3, 4년 동안은 제가 그렇게 코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이한테 그 얘기를 해줬네요. 마지막으로. 너가 포기하지 않는 한 너무 방법이 다양해서 문제지 너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될 수 있다란 말을 아빠가 늘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잠깐 미국 의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거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니면 턱도 없어요. 그거 얼마나 힘든데. 아니 늘 말씀드리지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의대 가는 건 쉽습니까? 그거 너무 그 고생까지 하는 거 부모로서 저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아이한테도 합니다. 물론 아이도 그렇게 한다고 누가 입학을 보장해주는 한국 의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아이가 간다는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 아이는 선행학습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아이고 한국의 그런 교육 시스템에 아주 익숙한 친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는 냉정하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하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밖에는 더 다양한 나라들이, 더 많은 나라들이 있고 의사라는 그 직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고귀하고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다 가치가 있고 그만큼의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더 확실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늘 그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불확실한 거에, 너무 불확실함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라면 모르겠지만 제 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큰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와 제 아이가 가는 길이 또 하나의 작은 그런 롤 모델이라고 말하긴 너무 거창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